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운동을 벌이다 원주시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 24명에 대해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최대 징역 2년형을 구형한 상황 속에 매우 이례적인 판결인데 재판부는 시민들의 집회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의 피고인 24명과 방청객들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개별 혐의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판사가 전원 무죄를 선고한 순간 법정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들의 극장 보존 활동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집회가 폭력과 욕설 등 물리력 없이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졌고 일부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24명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서 최대 징역 2년까지 구형한 상황에 재판부가 전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다퉈지는 사건에서 24명 전원이 무죄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지금 이게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는 사건이고 무죄를 선고받은 시민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들의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실천이었음이 확인됐고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판결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진정한 공동체의 정의인지 묻는 이정표가 될 것이며 그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판결문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이 극장을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 위법적으로 철거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시민들이 조례에 따라 청구한 시정 정책 토론을 서명부에 주민번호가 없다며 반려했고 이를 시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까지 무시했다는 내용과 외부 전문가 없이 공무원들만 참석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극장 철거를 결정한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카데미 극장 철거와 관련된 해묵은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사회가 다시 화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극장을 지키려다 재판까지 받게 된 시민들은 그동안 부당한 행정 권력에 맞서 지역의 문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지역 시민사회의 주축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이들은 이번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시민이 주인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영월군이 정부의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 투자 선도직으로 선정되면서 텅스텐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이 텅스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방위 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필수적인 광물인 텅스텐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쓸 수 있게 되는데요. 강원 남부권의 장기적인 먹거리로 자리 잡게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영월군이 오는 2028년까지 조성하는 텅스텐 산업단지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첨단산업 핵심 소재단지 투자 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한 겁니다.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일대 25만 제곱미터에 조성하는 텅스텐 산업단지에 국비와 지방비 150억 원을 들여 텅스텐 광업 관련 인재 양성과 연구를 담당하는 첨단 소재센터를 건립하고 텅스텐이 포함된 광석을 한 차례 가공한 정광을 재료로 또 한 번 2차 가공한 산화 텅스텐 생산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 선도지구 지정으로 조세 감면과 건폐율 용적률 완화, 인허가 특례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영월군은 향후 이곳에서 국내 텅스텐 사용량 전체를 생산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몬티 대한중석이 개발 중인 상동광산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연 4,000톤 이상 정광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15년간 매년 2,100톤의 정광을 제공하기로 계약돼 있는데 그 이상 늘어난 생산량은 국내 공급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방위 산업과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텅스텐이 필수 원료로 이용되지만 현재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상동광산에만 무려 5,800만 톤, 전 세계 물량의 10%가 잠들어 있는 만큼 이곳의 개발에 따라 세계 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일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또 1차적으로 산화 텅스텐을 생산하고 지역 대학과 관련 인력을 길러내고 나면 영월과 강원 남부권 산업에도 선순환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텅스텐 기반 제조업에 텅스텐 공급망이 아주 안정화가 되고 강원 남부권의 광물 산업 벨트가 완전히 구축이 되지 않을까. 과거 텅스텐을 캐내 수출하기만 했던 시절에서 벗어나 국가의 전략 사업으로 도약할 기회까지 맞은 영월군이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경찰이 대포폰을 개통해 1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겼던 조직원들을 검거했습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원주 3팀은 대포폰 모집책과 개통책, 총책을 포함한 30명의 조직원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타인 명의 유심을 개통해 휴대폰 구매와 재판매, 인터넷 깡, 소액 결제 방식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16명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압류에 나섭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빗 등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기존 부동산, 예금, 차량 등 현물 자산뿐 아니라 가상자산 압류까지 진행되면 체납자들의 경각심과 체납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택배나 배달 등 이동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잠시 쉴 수 있도록 만든 이동 노동자 쉼터가 정작 외진 곳에 있어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알고 보니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수요 조사조차 못하고 쉼터를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도가 넘는 한여름 폭염에 이동 노동자들은 햇볕만 겨우 피해도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땀이 그냥 구멍이랑 구멍에서 모든 땀이 다 나와요. 이동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무더위 쉼터에 가봤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쉼터라고 적힌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는지 불은 이렇게 꺼져 있고요. 시원해야 할 생수는 냉장고가 아닌 실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협소합니다. 쉼터 개소하고 나서 쉼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이동노동자께서 상담하신 것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문제는 쉼터 위치입니다. 배달이 많은 상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생계수단인 오토바이나 차량을 주차하기 힘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콜 달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가 그렇게 콜이 많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쉼터 6곳을 만드는데 2천여만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정작 사용해야 할 노동자들에게는 수요조사조차 한 번 없었습니다. 택배 배달 노동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여서 조사를 안 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저희들 타시도도 그렇고 명확하게 어느 고정된 장소에 그분들이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그 수요 조사가 어렵다는 부분. 결국 그 흔한 수요 조사도 없이 오지도 않을 쉼터에 예산을 쓴 노동자 무더위 대책은 사실상 공연불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최근 전국 관광지에서 불친절 논란이 이어지면서 관람객을 받아야 하는 피서철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속초 오징어 난전에서도 상인의 불친절 논란이 커졌는데 속초시 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시원한 바다 풍경을 보며 당일 잡은 싱싱한 오징어회를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속초 동명항 오징어 난전. 점포마다 10팀 정도 손님을 받을 수 있는 탁자가 준비되어 있지만 손님이 앉아 있는 곳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지난주 한 유튜버의 영상으로 불친절 논란에 휘말리면서 피서철 하루 1,000명까지 관광객이 몰리던 난전 손님이 반토막난 겁니다. 잘하는 집들은 나름대로 블로그에서 좋은 평도 많고 하는데 일단 타격이 좀 심해요. 그리고 매상 이런 부분도 좀 타격이 심하고. 상인들은 사과문 발표와 함께 고개 숙여 친절 서비스를 약속하며 친절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오징어 난전 전체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엿새간 운영을 중단합니다. 어선 한 척당 7명 안팎의 생계가 달려있어 타격이 적지 않지만 자숙과 반성을 거쳐 재발 방지 대책을 찾겠다는 겁니다. 현재 파장은 속초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어 속초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칭찬업소 지원 조례를 통해 상인들 스스로 친절한 관광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고 1인 여행 등 달라진 여행 추세에 맞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속초시도 관광도시로서 선제적으로 1인 식사가 가능한 자리를 배치를 한다든가 1인 메뉴를 또 개발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조금 도움을. 전남 여수와 울릉도의 음식점 등 이른바 혼밥하는 1인 손님 관련 불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점주 개인의 불친절 논란이 관광지 전체 이미지를 흔들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과거처럼 명성에만 매달리는 방식을 벗어나 지자체와 상인이 함께 새로운 친절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도내 학교와 공공도서관들이 리박스쿨 교재로 활용됐던 역사 왜곡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는 MBC 보도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이 폐기 조치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도서관과 교육문화관 업무 담당자 협의회와 연수에서 해당 도서에 대한 우려와 제기된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용 제한과 폐기 등의 조치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원 10여 명이 해당 도서에 추천사를 작성한 것에 대해선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민관협력 상생 배달앱인 땡겨요가 운영 7개월 만에 매출액과 가맹점 수, 회원 수 모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땡겨요 가맹점 수는 지난 1월 1,470곳에서 지난달까지 2,633곳으로 약 79%가 늘었고 회원 수도 19,629명에서 54,643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억 3천만 원이었던 원주 지역의 매출은 이번 달 19억 원으로 1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원주시는 할인 쿠폰 발급 이벤트와 원주 사랑 상품권 결제가 가능했던 점이 이용 촉진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